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컬링팀은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후 전국에 컬링 열풍이 불었고 컬링장 예약은 석 달을 기다려야 했어요. 대체 어떤 경기였길래 온 국민이 얼음 위 돌멩이에 열광했을까요? 컬링은 보기보다 훨씬 복잡한 전략 게임이거든요. 규칙을 알면 10배는 더 재미있어지는 겁니다. 동계올림픽 컬링은 크게 두 종목으로 나뉩니다. 4인 단체전은 4명이 한 팀을 이루고 미스더블은 남녀 각 1명씩 2명이 팀을 만드는 거죠. 4인 단체전은 1998년 나가노 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이 됐는데 믹스더블은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 추가됐어요. 두 종목 모두 기본 규칙은 같지만 인원수에 따라 전략과 경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먼저 4인 단체전부터 설명하겠습니다. 4인 단체전은 양 팀이 8개씩 스톤을 번갈아 던져 총 16개가 모두 투구되면 한 엔드가 끝나요. 4명이 각각 2개씩 던지고 10엔드까지 진행하는 거죠. 팀당 전체 경기 제한 시간은 73분이 주어지며 이 시간 안에 모든 투구를 맞춰야 합니다. 만약 73분이 지나기 전에 마지막 투구를 시작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경기에서 지는 거예요. 10엔드를 다 맞췄을 때 더 많은 점수를 얻은 팀이 승리하고 동점일 경우 연장 엔드를 진행합니다. 점수 계산 방식은 독특합니다. 하우스 중심인 버튼에서 상대팀 스톤이 나올 때까지 자기 팀 스톤 개수를 세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장 가까운 스톤 3개가 모두 빨간 팀이고 4번째가 노란 팀이라면 빨간 팀이 3점을 얻습니다. 노란 팀은 하우스 안에 스톤이 더 많아도 0점인 거죠. 한 엔드에서 최대 8점까지 점수를 낼 수 있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1점이나 2점 싸움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중심을 노리는 것보다 상대 스톤을 밀어내거나 자신의 스톤을 지키는 전략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우스는 지름 약 3.6m의 둥근 관역입니다. 4개의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고 가장 중심에 있는 작은 원을 버튼 또는 T라고 불러요. 버튼에 가장 가까운 스톤이 점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하우스 밖에 있는 스톤은 아무리 많아도 점수에 영향을 주지 못하거든요. 만약 하우스 안에 스톤이 한 개도 없거나 양 팀의 1번 스톤이 중심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 블랭크 엔드가 되어 어느 팀도 점수를 못 얻습니다. 4인 단체전 한 팀은 리드, 세컨드, 서드, 포스 4명의 선수로 만들어집니다. 던지는 순서에 따라 역할이 정해져 있어요. 리드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스톤을 던지고 세컨드가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이어받죠. 서드는 5번째와 6번째를, 포스는 마지막 7번째와 8번째를 던지는 겁니다. 4명이 각각 다른 역할을 맡아 하나의 작전을 완성하는 구조예요. 리드는 경기의 기초를 만드는 역할입니다. 하우스 앞에 가드 스톤을 놓거나 중심부에 첫 스톤을 안착시키거든요. 가드 스톤은 하우스 바깥에 놓여 상대의 공격을 막는 방어벽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수는 해크라는 출발 지점에서 스톤을 밀며 호그라인을 넘기 전에 스톤을 놓아야 합니다. 호그라인은 버튼에서 약 6.4m 떨어진 선인데 이 선을 넘어서 스톤을 놓으면 반칙이 되어 그 스톤은 무효 처리되는 거죠. 정확한 위치 선정이 이후 작전의 시작점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세컨드는 리드가 만든 구도를 발전시킵니다. 상대 스톤을 밀어내거나 우리 스톤을 지키는 추가 가드를 설치하는 거예요. 테이크아웃 샷으로 상대 스톤을 하우스 밖으로 밀어내기도 하고 드로우 샷으로 정확하게 특정 위치에 놓기도 하죠.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잡는 위치였고 세컨드의 판단이 중반 작전을 좌우하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앞서면 이길 확률이 크게 올라갔어요. 서드는 바이스 스킵이라고도 불리며 경기 작전을 짤 때 스킵을 돕는 선수입니다. 스킵이 투구할 때는 서드가 하우스 뒤에서 스킵 역할을 대신 맡는 거예요. 기술과 작전 이해가 모두 필요한 위치였고 어려운 샷을 성공시켜 상황을 뒤집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더블 테이크아웃이나 히트앤로 같은 복잡한 기술을 사용하죠. 올림픽 결승에서는 서드의 활약이 승패를 가르는 장면이 자주 나타났어요. 포스는 대개 스킵을 겸하는 선수입니다. 스킵은 팀을 이끌고 작전을 결정하는 주장이에요. 반드시 포스가 스킵을 맡아야 하는 건 아니어서 2014년 소치 올림픽 스웨덴 여자 대표팀은 리드가 스킵을 맡았거든요. 스킵은 매번 던질 때마다 목표 지점과 회전 방향을 지시하고 쓸기 타이밍을 정합니다. 하우스 뒤에서 빗자루를 들고 목표 지점을 가리키며 신호를 보내고 상대팀의 배치를 분석해 작전을 바꾸는 거예요. 경기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고 전략을 짜는 것도 스킵의 역할입니다. 쓸기는 빙판을 솔로 문질러 얼음 표면이 조금씩 녹아 마찰이 줄어드는 원리예요. 컬링 경기장의 얼음 표면에는 페블이라는 미세한 얼음 알갱이들이 있어서 스톤 진행을 방해하는데
부름으로 페브를 닦아내면 스톤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빠르게 쓸면 마찰이 줄어들어 스톤이 더 멀리 나아가고 덜 휘게 됩니다. 쌓인 단체전에서는 최대 3명까지 한 스톤 앞을 쓸 수 있지만 부름이나 발로 스톤을 건드리면 안 돼요. 투구한 스톤의 속도와 방향을 바꿀 수 있으므로 이 부름을 이용한 쓸기 행동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투구인 16번째 돌을 던질 권리를 해머라고 부릅니다. 해머를 가졌다면 상대의 유력한 스톤을 쳐내며 엔드를 끝낼 수 있으니 득점이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엔드에서 점수를 낸 팀이 다음 엔드 성공이 되고 점수를 못 낸 팀에게 해머가 넘어가는 겁니다.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해머를 가졌는데도 상대방에게 점수를 내어주는 경우인데 이를 스틸이라고 부르죠. 후공의 이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점수를 내준 거거든요. 믹스 더블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이 됐습니다. 남자 1명, 여자 1명 딱 2명이 한 팀을 만들고 교체 선수도 없어요. 8엔드로 경기가 진행되며 팀당 제한 시간은 22분으로 짧아지죠. 그런데 선수 교체 없이 2명만으로 모든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과 집중력이 훨씬 더 필요한 거거든요. 빠른 템포와 작전 집중도가 특징이었습니다. 믹스 더블에서는 한 엔드마다 5개씩 스톤을 투구합니다. 한 명이 1번과 5번 스톤을 던지고 나머지 한 명이 2번, 3번, 4번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팀당 6개씩 사용하는데 엔드 시작 전에 각 팀별로 1개씩 스톤을 미리 정해진 위치에 놓고 시작합니다. 선공은 정중앙 앞쪽의 가드 위치에, 후공은 하우스 중심에서 살짝 뒤쪽에 스톤을 두고 시작하는 거죠. 미리 놓인 스톤도 점수 계산에 사용될 수 있어서 한 엔드당 최대 점수는 6점이 됩니다. 믹스 더블에서는 한 명이 투구 역할을 하면 다른 한 명이 스킵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쓸기는 투구자가 하는 거예요. 쌓인 단체전처럼 2명이 동시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쓸기 효과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필요에 따라서는 스킵 역할을 포기하고 2명이 같이 쓸 수도 있어요. 던지기 정확도가 더욱 중요해졌고 쓸기로 고칠 여지가 적어 선수 개인의 실력이 바로 드러나는 겁니다. 컬링에는 독특한 예절 규칙이 있습니다. 경기 전후 악수는 물론 상대의 좋은 플레이에 박수를 보내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심판 없이 선수들이 스스로 판정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선수가 스톤을 소리나 발로 건드렸을 때 진행 중인 스톤이면 무효 처리되고 하우스 안에 정지된 스톤이면 선수끼리 합의해서 원위치 시킨 후 경기를 재개하는 겁니다. 합의가 안 될 때만 심판이 신이 개입해요. 또한 팀이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6엔드 이후부터 경기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신사적 전통은 컬링을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스포츠맨십의 상징으로 만들었어요. 스톤은 약 20kg 무게의 화강암으로 만들어지는데 스코틀랜드의 한 섬과 웨일즈에서만 나는 특별한 화강암을 사용합니다. 이 화강암은 밀도가 높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물을 흡수하지 않아서 얼음 위에서 일정한 미끄러짐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경기장 길이는 46m, 너비는 5m이고 조금만 온도가 달라져도 스톤의 움직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빙판 관리가 경기의 공정성을 좌우하는 셈이었어요. 컬링은 얼음 위의 체스라고 불리며 전략과 정확성, 팀워크가 모두 필요한 종목입니다. 평창 올림픽 이후 한국에서도 인기가 높아졌고 전국 곳곳에 컬링장이 만들어졌어요. 규칙은 복잡해 보이지만 한번 이해하고 나면 매 경기가 흥미진진한 머리 싸움으로 다가오거든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